네, 안녕하세요. 금캐로 가제 금캐남입니다. 최근 사과값과 대파값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사과와 대파값이 거론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보다 실제 사과값이 더 오른다는 이야기와 함께 돈이 없으면 아침에 바나나를 먹고 돈이 많으면 사과를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과일 가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3년 여름에 복숭아 값이 너무 비싸서 사 먹지도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올 겨울 사과 값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해외에만 나가도 우리나라 과일 값이 비싸다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 과일 값이 저렴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과일 값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핫한 사과값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사과 10kg 도매값이 사상 처음으로 9만원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매값이 그 정도이면 우리가 사먹는 소매값은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무려 123%나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사과뿐만 아닙니다. 배도 도매 가격으로 15kg당 10만원이 넘었으며 참외, 토마토, 딸기 등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사과를 소매 가격으로 하였을 때 후지종 기준으로 10개당 평균적으로 29,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6,000원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전 가격과 비교를 해도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더 비싼 상황입니다. 넘베오에 따르면 사과값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비싼 가격에 속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앞자리부터 다릅니다. 오렌지는 심지어 수입인데도 다른 나라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도 100% 수입일 텐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 오렌지 값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냥 비교 삼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토마토도 우리나라가 매우 비싼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이 과일값이 더 저렴한데 1인당 GDP가 더 낮은 우리나라가 더욱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스리랑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리랑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주제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일값은 비트코인 상승 속도만큼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과일은 비싼 걸까요? 최근 과일값이 이슈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과일값이 비싼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일값이 비싼 이유로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유통마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는 특히 유통비용률이 높은 수준에 있는 과일입니다. 여기서 유통비용률의 계산은 유통비용 나누기 최종 가격으로 계산되며 평균적으로 45에서 50%의 유통비용률이 나오고 있으나 사과는 22년 기준 62.6%로 높은 작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과일 유통 단계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도매, 소매, 소비자로 가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라고 우리나라와 유통 구조가 차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도매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도매로 대부분의 품목이 몰려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 생산 농가에서 도매, 소매, 출하센터 등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스템으로 한국은 경매로 가격을 결정하기에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100%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유통에 있어서도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중개상이 많이 개입하기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과일은 생산 원가가 매우 높은 곳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인건비 등도 최근에 많이 올라 생산 원가는 높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는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니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기계화로 작물 가능한 것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과일 같은 경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가수 농가 중 약 74%가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 소농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불가하여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 땅에 과일을 파묻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과일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을 손해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박리담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가 만약 풍년에는 개당 500원이고 흉년에는 개당 5,000원일 경우 6개를 한 박스에 판다고 가정하면 풍년일 때는 박스당 3,000원이 나올 것이고 흉년일 때는 박스당 3만원이 나올 겁니다. 만약 한 트럭당 1000박스를 배송할 수 있으며 물류비가 5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7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박스비, 인건비, 검수, 포장 등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싸게 많이 파는 것보다 과일을 버려서 전체적인 가격을 상승시키고 난 뒤
적게 팔아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 생산량의 감소, 재배 면적 감소 등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이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과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해결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친 과일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과일값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망고 가격이 저렴해진 걸 보셨을 겁니다. 수입 과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관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망고, 오렌지 등이 있는데 무관세나 저관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지원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며 수입 과일도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일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안정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동화 장비로 생산량을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과 창업 지원이 신속하게 운영되어야 될 듯합니다. 산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농장별로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직거래를 통해 중간 마진을 최소화하고 상품성이 없는 과일도 더욱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여 금사과 같은 사회 문제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을 온라인 유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되어야 되며 온라인 도매 시장 플랫폼을 통해 유통 단계를 단축하고 유통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다른 이들의 개입으로 우리나라 과일시장 가격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